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출발하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이네요. 네, 그러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마지막 날에 만관유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요. 2010년생도 내년부터 백신 접종 시작 소식 갖고 왔습니다. 2010년생이면 11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만 12세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예. 지금 2010년생 어린이들이 내일부터 생일이 지나면 만 12세가 되기 때문에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새롭게 접종 대상에 오르는 청소년은 모두 47만여 명이고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생일에 따른 접종 가능 일정을 고려해서 내년 1월에는 1월과 2월 출생자가 맞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내년 1월 4일 0시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요. 접종일은 예약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럼 이 아이들도 백신 패스 적용 대상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이 돼야 하지만 당장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2월에서 방역 패스를 한 달 더 늦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부여하고 또 내년 3월부터는 전면 등교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육부는 오늘 오전 11시 청소년 방역 패스와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소아 청소년들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 대상인 만 12세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73% 정도입니다.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접종률이 낮은데요. 16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86%인데 반해 15세 미만의 경우 6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세에서 17세의 사전 접종 예약도 오늘까지였는데요. 접종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사전 예약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2004년생도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3차 접종 대상이 되고요.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주세요. 네, 두 번째 만관유는 부산 대형마트 벽 뚫고 추락한 택시입니다. 이거 저도 좀 영상을 봤습니다. 좀 끔찍하던데요. 네. 어제 오후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연제구 연산동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한 택시가 건물 외벽을 뚫고 튀어나와 도로 한복판으로 추락했습니다. 2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진 택시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들을 그대로 덮쳤고요. 당시 택시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서 인근 상가 직원들이 진화에 나서서 불이 다행히 다른 차량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고가 난 택시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택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떨어진 건데 택시 기사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너무 부상이 심해서 결국 숨졌습니다. 또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5명이 부상을 당했고 행인 2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서진 마트 벽체에 큰 파편들이 이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차량 10여 대도 부서졌다고 하네요. 그래요. 한 분이 돌아가시고 7명이 다쳤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초기 조사 결과 이 사고 택시는 마트 주차장 5층에서 우회전을 해서 아래층 출구로 진입했어야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해서 벽을 뚫고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왜 택시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차장 벽으로 돌진했는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서 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인지 혹은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통 요즘은 마트 같은데 그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고 네. 지상에 만드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사고들이 지난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광주에서도 이번 사고 아주 비슷하게 예. 이 마트에서 차량이 벽을 뚫고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한 사고가 예.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사고는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택시가 돌진하더라도 이게 벽이 튼튼하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좀. 네, 예. 이 벽이 이렇게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네. 사실 그 벽돌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네네. 쉽게 좀 차량이 뚫고 무너질 수 그래요.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세 번째 만관유는 손님 옷에 음식 엎어 무릎 꿇고 800만 원 물어준 알바생입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 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생이 그 잠깐 일하러 갔다가 네. 돈을 벌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런 800만 원을 물게 됐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된 겁니까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글을 읽어보니 예. 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손님 옷에 실수로 음식을 엎었고요. 예. 800만 원을 변상해 준 겁니다. 손님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땡 한정판 코트였다고 하네요. 음식이 옷에 쏟아지자 손님은 그 길로 알바생과 중고 명품점에 함께 가서 예. 옷의 진품 여부 그리고 세탁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견적을 받았고요. 예. 1,000만 원을 처음엔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알바생이 무릎을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서 합의를 했고요. 결국 이 돈을 변상해 줬다고 합니다. 와, 무슨 옷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이게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일부러 네, 그런 네. 것도 아니고요. 웨딩홀 측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직후 웨딩홀 측에서는 예. 손님과 알아서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손님에게 800만 원을 변상해 준 후에 예. 웨딩 업체 측에서 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변상한 후에야 알게 됐다. 네, 맞습니다. 네. 알바생은 즉시 손님에게 연락을 취했죠. 8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이 변상을 받아달라고 말을 예. 한 건데요. 네. 여기에 손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800만 원 어떻게 돌려받게 됐나요? 네, 그렇게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정말 네.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 손님이 예. 차일피일 미루면서 8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받은 돈을 안 돌려줬다? 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보내는 문자와 전화를 모두 피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아르바이트생의 형제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손님이 웨딩홀 측과 동생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여름에 땡그 옷 한정판 비싼 옷 입으시는 분 코트입니다. 한정판 네. 그분이 좀 약간 그래요. 어쨌건 빨리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만간 주십시오. 네, 네 번째 만관유는 특수거울로 샤워실을 훔쳐본 사장, 경찰 조사 나서자 공장 화재 소식입니다. 포천의 한 제조공장 여직원 샤워실에 특수거울을 설치해서 몰래 샤워장을 훔쳐본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특수거울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예. 그 영상 녹화 조사실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 네, 맞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평범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예. 이 반대편에서는 그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거울을 특수한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샤워장과 사장실이 마주 붙어 있어서 이 사장은 이 샤워실에 특수 거울을 설치해서 예. 여직원들을 훔쳐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장은 오래전에 이 거울을 설치했고 예. 못 쓸 짓을 했다면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몹쓸짓 했네요. 어떻게 이게 발각된 겁니까? 네, 이 공장에서 일하던 한 외국인 노동자 A 씨는 지난 예. 27일 샤워를 하다가 거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 같은 번쩍하는 불빛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요? 네, 출동한 경찰이 특수 거울을 발견했고요. 조사 결과 특수 거울로 보이는 샤워 모습을 본 것만 그친 게 아니라 찍었구나. 네, 촬영했구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플래시 타진 거가 그래서 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서 불이 났다면서요? 네, 정말 공교롭게도 이 경찰 신고를 한 지 14시간 만에 예. 공장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불로 공장은 물론이고 옆에 위치한 기숙사까지 모두 전소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샤워장 외에 다른 장소에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 기숙사에도 아마 이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을까 아하.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 이거 뭐 증거 인멸하려고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경찰이 좀 이거 잘 수사해봐야겠네요. 네네. 오늘의 망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희 아나운서였습니다.